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아질 수도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움직이고 살아있는 정자가 한 마리만 확보가 되더라도 수종 배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경훈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면서 무정자증, 희소정자증이라는 진단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되게 비슷해요. 임신이 아예 불가능하구나, 이젠 방법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겹치면서 혼자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이 단어들이 임신이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액검사에서 정자가 얼마나 보이냐의 기준을 나눈 의학적인 설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같은 무정자증이라도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길이 막혀서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힘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희소정자증 역시 정자 수가 매우 적어도 0은 아닐 수 있거든요. 때로는 단 한 마리의 정자가 치료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정자증과 희소정자증의 기준이 무엇인지,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긴 하는지, 도움이 된다면 언제인지 정리해 드려 볼게요. 지금 이 순간 막막함이 가장 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정자증이라는 말 그대로 사정된 정액에서 정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보통은 배양실에서 정액을 원심분리하고 그 과정 뒤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정액을 빠르게 회전시켜서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아래로 모아주고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확인하게 돼요. 그 침전물에서 정자가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비로소 무정자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무정자증은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폐쇄성 무정자증이라고 하죠. 정자는 만들어지는데 밖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서 정액이 안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비폐쇄성 무정자증인데요, 고안에서 정자 생성 자체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죠. 같은 무정자증이라도 이 두 경우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희소정자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희소정자증은 정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정자의 농도가 정상 기준보다 낮은 상태를 말해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WHO 기준으로 말하면 1cc당 1500만 마리 미만인 경우에 희소정자증이라고 보죠. 희소정자증은 정자의 수치에 따라서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작은 수의 정자라도 보이기만 한다면 무정자증은 아니고 희소정자증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아질 수도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약물 치료는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 떨어져야 효과가 나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유전적 원인이라든지 아예 고안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약물 치료를 해도 정자 수나 운동성이 크게 좋아지기 어려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물 치료가 확실한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FS, LH, 테스토스테론이 모두 낮게 나왔을 때요. 이건 쉽게 말하면 뇌에서 고안으로 보내는 시그널이 약해져서 정자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고안이 일을 덜 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 비뇨기과에서 주사 치료를 주로 해요. 그렇게 하면서 신호를 강하게 주죠. 정자 생성은 자극을 받아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경증의 희소정자증처럼 정자의 수가 조금 부족한 경우예요. 이때는 대부분 생활 원인이나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비만, 스트레스, 나이 같은 것들이죠. 검사를 해보면 FSH나 LH가 높지는 않지만 살짝 올라가 있어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살짝 떨어져 있는 식으로 진단이 피검사로는 좀 애매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는 경구약 투여로 호르몬 수치를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자극들이 정자 농도나 운동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희소정자증에서 약물 치료보다는 차라리 치료 전에 정자를 미리 먼저 한두 번 냉동 보관하고 이후에 신선 정자를 이용해서 실험과 실수
수술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약물 치료 효과가 사람마다 약간 들쑥날쑥하고 시간도 좀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성 난임에서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정계정맥류이잖아요. 이건 고환 주변의 정맥이 늘어나면서 혈액이 고이고 고환 온도가 올라가면서 환경이 좋아지지 않죠. 그렇게 되면서 정자 상태도 영향을 받게 돼요. 이 경우 호르몬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약물 치료는 크게 도움을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유관상으로 또는 비뇨기과 선생님이 정계정맥류를 확인하게 되면 보통 수술적 치료로 먼저 시도를 해봐요. 수술 치료하면서 항산화제 같은 보조요법을 병행하는 쪽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네, 정자수가 아주 적어도 시험관 시술은 가능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미세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미세 수정이라는 게 난자 하나에 정자 한 마리를 직접 선택해서 주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1:1 매칭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움직이고 살아있는 정자가 한 마리만 확보가 되더라도 수정 배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죠. 수정이 잘 되고 배아가 정상적으로 발달된다면 임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로 정자수가 아주 적지 않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 수정도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자수가 많이 낮으면 예를 들어 한 500만 마리 이하라고 한다면 그냥 미세 수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죠. 왜냐하면 미세 수정이 수정률이 조금 더 좋거든요. 정자수가 너무 적을 때 현실적으로 쓰는 전략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정자를 여러 번에 걸쳐서 냉동해서 보관해 놓는 방법이에요. 매번 사정된 정자를 조금씩 모아 넣어서 그걸 냉동하고 그걸 누적시켜 놓는 거죠. 어느 정도의 수가 확보가 되면 그 시점에서 낭자를 채취해 가지고 배아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외에도 정자의 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자의 상태도 중요한 병수가 될 수 있어요. 운동성이 거의 없는 정자가 나오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무정자증이거나 희소정자증인 경우에. 이럴 때는 운동성이 없는 정자를 어떻게 수정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생배실의 기술이거든요. 운동성이 거의 없는 정자를 우리가 정상 수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자 활성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인기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이모트 방법이에요. 정자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생존 가능한 정자를 골라내는 요즘 최신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자 수가 되게 적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와이프 되신 분의 난자 질이 좋다면 정자의 약간의 디펙트를 난자가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배아 생성이 잘 되고, 배아 생성만 잘 된다면 임신율은 정자수가 무관하게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정자수가 적더라도 너무 큰 낙담은 하지 마시고 현재를 좀 관리하면서 조금이라도 정자질을 올리는 시도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렇게 오늘은 무정자증과 희소정자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무정자증은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인이 폐쇄성 무정자증이라면 임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면 태세나 폐사와 같은 방법으로 정자를 확보해보고 좋은 정자를 발견했다면 시험관 시술을 진행해볼 수 있다 라는 거죠. 희소정자증 같은 경우도 정자 수가 매우 적다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라. 미세 수정과 같은 방법으로 좋은 정자 한 마리만 발견하면 수정할 수 있고, 그러면 임신의 길이 열려있다 라는 게 정리되는 이야기겠네요. 따라서 나의 상태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적절한 치료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면 그에 맞게 나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봬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